안녕하십니까. 2월 첫 거래, 그러나 설 연휴 하루 앞두고 2월 같지 않은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낀날, 코스피는 더 추가적인 조정은 다행히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미 반등했다는 소식도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악재 때문에 어제 40포인트 가까이 밀렸었는데 오늘 10여 포인트, 15포인트 정도가량은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왔느냐? 그렇진 않은데요. 선현물 시장 어딜 봐도 외국인들의 컴백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2080선까지 회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떤 포인트에서는 기관이 좀 많이 사주는 것 같더니 오후 들어서는 오히려 그 바통을 개인들이 넘겨받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었던 운수장비, 특히나 자동차 업종도 오늘 회복을 하고 있으며 환율 시장도 안정세를 띠는 것이 이집트발 쇼크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도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지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 곳이고요. 설 전에 이 종목 어떡할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문자 한번 보내보십시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문자는 받겠고요. 코너는 2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 전문가로부터 확실하게 1대1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센 플러스 홈페이지 참조하시거나 혹은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078포인트 다시 2080을 소폭 하회하고 있네요. 시장 얘기 더 자세히 나눠보죠.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지 오후장 들어서 슬슬 연휴를 좀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2080을 재차 잃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전까지 회복세를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아직까지 끝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집트 소요 사태와 관련돼서는 어떤 진정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가고 있지만 기존의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려가 되었었던 어떤 중국의 긴축 행보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외국인의 다소 좀 소극적인 태도가 오늘 좀 반등의 강도를 조금 퇴색시켜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반등을 주도해왔었던 종목들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다소 좀 지수 관련주의 성격들보다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중형주급을 중심으로 현재 회복세가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인 어떤 반등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보다 역시 연휴를 앞두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넘어가자라는 반응 등이 오늘 장중 흐름을 결정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지적하셨듯이 오늘 몇몇 중형주 강세가 아주 눈여겨 보여집니다. 보험주 랠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현대 하이스코 등 일부 철강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2월 들어 설 연휴 앞두고 이렇게 중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관련 종목들이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몇몇 중형주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점이 오늘 이색적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IT 종목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다소 좀 부진한 반면 오히려 삼성전기라든지 이노텍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는 좀 더 강세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변동성 국면에서 어떤 투자자들의 매수 성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따라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된다는 어떤 투자의 기준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최근 중형주들의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서 다소 좀 우려되었었던 이익의 저점 그리고 이것이 확인됐을 때 그 모멘텀의 회복 기대가 현재 더해짐으로써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1월 이후에 다소 좀 자문사 선호 종목들이 다소 좀 벗어나려는 성향들이 많아지고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익 실현의 욕구가 늘어남으로써 이젠 조금 더 새로운 종목들, 조금 신선한 종목에 대한 수요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이런 중형주의 선호로서 표현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 종목들 중에 상당수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들도 많이 모여주고 있는 만큼 결국 설 연휴 이후에도 어떤 투자자들의 매수 성향이 아직까지는 강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중형주의 어떤 특징적인 강세에서 얻을 수 있는 해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신선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페이스 중형주를 사기에는 바로 내일부터 장이 닫힌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이상으로 중국은 더 오랫동안 장이 쉴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덥석 오늘 매수하기란 참 부담스러운데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우선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에 대한 부담은 좀 제한적이지만 역시 연휴에 대한 변수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월말 월초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상당수 발표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들 내용 등이 펀더멘털을
펀더멘탈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징후로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국내 증시에도 다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집중되는 주요 재료들 중에는 역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좀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 관리는 분명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하향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볼 때 오늘 굳이 신규 매수에 나설 필요까지는 못 느끼겠지만 오히려 기존의 포지션은 조금 더 홀드한 상태에서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웬만해서는 팔거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규로 매수까지는 못하더라도 들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보유하자는 얘기 하셨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혁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설 이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앞두고 오늘 우리 장에서 뭐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2080에 못 미쳐서 오늘 종가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네, 단순 반등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많이 내린 업종 중에서 좀 오늘 오르는 업종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운수장비, 금융업종 강한 시세 내고 있는데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른다 한다면 결국 반등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철강도 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화학 같은 업종은 그동안에 강세를 보여왔었는데 오늘 좀 쉬는 모습 보이고 있죠. 결국 주도 업종이 못 나간다 그렇다면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화학 업종에 이어서 조정을 보였었던 종합상사 종목들이 또 오늘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무엇보다 이제 보험업종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무더기로 또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오전에 나온 소식, 한국 소비자 물가가 4%대 진입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당장에 이제 연휴를 마치고 나면은 2월 금통위가 그 주에 연휴 마친 그 주에 주말에 있죠. 결국 그러한 금리 문제가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결국 이 긴축의 문제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역시 같은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인플레하고 긴축의 이슈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지표가 오늘 하나 나왔죠. PMI 지수가 나왔는데요. 2개월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세부 지표를 봐도 생산이나 신규 주문, 수출 주문 모두 다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중국도 내수와 수출 부분 또 제조업 경기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결국 인플레이션과 그 긴축이 경제하고 기업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CPI 지수는 2월 둘째 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데요. 결국 이것도 또 부담 요인이 되겠죠. 중국 PMI 지수 오늘 봤을 때 추가적인 둔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이 계속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오늘 나온 한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모두 다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을 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휴 이후에 진짜 2월에 펼쳐질 시장도 만만치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당장 부장님께서 3.5% 소비자 물가가 넘어서면은 조금 이 시장과 물가가 동거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예고를 하셨는데 벌써 4%로 넘어섰고 중국의 CPI도 5%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죠. 결국에 2월 달에는 그러한 물가하고 주가의 상관관계가 또 얘기가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미 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넘어섰다는 점, 과거에 나타났었던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사례, 코스피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이 사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집트 내 다우가 많이 내렸네 이런 해외발 요인 말고도 이제는 우리 내부적인 요인도 살펴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월 시장을 볼 때는 주요 포인트 몇 가지를 잡아본다면은 중국하고 미국의 추이는 당연히 봐야 되겠죠. 더불어서 최근에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하고 긴축이 2월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 계속 말씀드리는 그 변화 요인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글로벌 유동성 흐름은 전체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중국하고 미국의 흐름이나 인플레이션하고 긴축의 문제는 우리 시장 내부에 업종에 주는 그런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1월 후반부에 나타났었던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가 계속 거론했던 그 문제들이 2월에 부담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 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특별히 인플레 긴축 이슈는 우리 업종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업종별 대응 전략을 좀 전반적으로 짜주시면 좋겠네요. 예, 2월 전체적으로 봐도 쉽지 않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저가 매수 관점으로 이제 타이밍을 잡는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업종은 어느 업종을 접근할지 이 점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후반부 이후 상승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업종별 영향을 주었던 요인 중에서요, 이 금리하고 물가의 이슈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 거론될 테니까요.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그 양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두 국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후반부로 보면은요, 저금리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철금속이나 산업재 섹터가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했었고요. 결국 원자재 상승이 1차적으로 자원 보유국에 이제 유동성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그것이 또 설비 투자로 이어졌기 때문에 산업재 섹터가 좀 유리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한 12월부터의 상승을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금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죠.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물가가 긴축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결국 그와 동반해서 미국 경제 펀더멘탈 개선이 나타나면서 일방적으로 달러 약세도 둔화되고 때로는 강세 반전 흐름까지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흐름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와중에서 흐름이 산업재 섹터에서 IT 업종하고 금리 민감 금융주로 움직임이 좀 이전을 했다, 매기가 이전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놓고 봤을 때 이 두 번째 국면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국은 긴축을 계속 할 테고요. 결국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 개선 추이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후반부에 12월 후반부부터 나타났었던 그 IT나 금융이나 또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좀 강한 화학 업종이나 또 반대로 간접적인 수혜가 나타나는 그 자원개발 관련한 그 업종이나 종목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IT 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 관심이 이제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 주가하고 더불어서 이 PER 그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이 PER이 바닥권에서 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한번 따져보면 이 미국 경제 특히 이제 소비하고 이 PER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동행을 한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이익 증가도 되고요. 또 더불어서 이 멀티플이 저평가됐었던 그 국면에서 해소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이익도 증가하고 주가 수익들도 증가한다. 이 동반해서 상승을 한다면은 IT 업종이 주도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쪽으로 좀 포커싱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2월에 전반적인 아까 슬쩍 조정받았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싸게 살 것인가 이 얘기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경제지표 일정과 더불어서 그 타이밍 잡는 것도 한 번쯤 미리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쉬고 난 다음에 개장을 짠 하고 해도 중국은 계속 쉬는 중이라고 하고 당장 이번 주말에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고용지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쉬고 또 중국도 쉬지만 미국 쪽에서는 경제지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또 그 경제지표가 중국하고 미국이 겹치는 그런 날이죠. 낮에는 PMI 또 밤에는 ISM 제조업지수 이렇게 또 겹치는 날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쉬지만 중국은 8일까지 또 쉬죠. 그렇다면 이제 중국 쪽 영향은 다음 주 초에 뭐 제한적일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구정 연휴 동안 중요한 그 미국 경제지표들이 계속되죠. ISM 비제조업 나오고 또 주말에는 실업률이 또 나올 테고요. 그렇다 하면은 그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중국 쪽에서 우리가 관심 많이 가지는 그 CPI나 무역수지나 부동산 가격, 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통화량까지요. 그런 지표들, 중국의 지표가 또 다음 주 후반 또 중요하게 또 나타나게 될 그런 일정이 잡혀 있고요. 미국하고 또 맞물리는 그 무역수지, 이것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11일에 또 나오기 때문에 결국 긴축이나 또 위안화 얘기, 또 이런 얘기가 다음 주에는 또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관련 지표가 있기 때문에 중순 이후 같은 경우는 이 개선되지 않는 이 주택 관련 지표 때문에 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한번 또 신경을 써봐야 되겠고요.
11일이 또 미국 경기선행지수, 25일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선행지수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중국보다는 좀 미국 쪽에 신경을 써야겠죠. 연휴 기간하고 직후 이 일정 중에서 또 우리 일정을 보면은요,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이번에는 금통위가 그 다음 날 있습니다. 11일에 있고요. 결국 일정을 봤을 때요, 연휴 이후에도 이 인플레이션하고 긴축의 문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미국 경제 개선세 이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 후반에 나타나는 그 실업률 같은 지표를 보면서 시장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시장이 강한 탄력으로 상승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런 악재성 재료들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그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1분기 특히 2월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국채 만기일이 몰려있는 시기입니다. 유로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국채를 잘 발행을 하려면 또 유로존 위기가 나오면서 또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기간상의 조정 관점이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을 좀 봐야 될 거고요. 결국 2월은 이런저런 악재의 정점을 지나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1분기가 올해 중에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2월이 또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대응 전략은 저점 매수도 노려야 되겠지만 반등이 나오거나 좀 더 상승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승이 나타나면은, 지수가 높아지는 그 상승이 나타나면 고점 매도도 좀 살펴보는, 고점 매수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좀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 2, 3월 중에 2월이 제일 돌아봤을 때 안 좋은 달일 수 있겠다. 유동성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긴축액도 계속될 거다. 그러면은 2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간단하게 여쭙고 싶어요. 2,000 깰 수도 있는 건가요? 누구나 지금 61선 깬다 이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죠. 2,000포인트 초반대입니다. 2,000포인트 초반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는 과열권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지수로 들어왔죠.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2,100포인트 근처에서는 이익 실현 계속 한번 기회를 노려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들어가게 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저희가 받고 있는 곳이고요. 이쪽으로 내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언제 샀는지, 매수 시점까지 상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사도 될까요? 라는 문자도 받고 있으니까요.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외국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수급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최일종 팀장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들은 돌아오지 않아도 오늘 업종별로 반짝반짝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관이 보험을, 그리고, 외국인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IT주는 여전히 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 매도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사는 쪽은 계속해서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장세 특징,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 종목들의 특징이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 이러한 부분에 의한 그 긴축 가능성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억제책을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화재 보험주 관련해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기가 서서히 이제 지표상으로 좀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이러면은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혜가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 심리가 현재 반영이 되면서 전기 전자 업종의 종목들이 적극적으로 지수 대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증시의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공이 오늘 관망세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 이런 세가 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현재 시점에 이제 프로그램 차익도 1,000억 이상, 비차익 쪽 같은 경우도 거의 2,000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00억 조금 넘는 순매도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의 이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그러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 외국인들의 업종의 분위기 자체는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순매수세가 570억 가량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여타 보험업종과 전기가스 그리고 유통업 쪽으로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고 나머지 업종으로는 대부분 순매도가 잡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골고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운수 장비 쪽과 금융 쪽 뭐 이런 쪽에 300억대의 순매도세가 지금 잡혀 있고요. 화학업종도 130억대의 순매도, 은행 쪽에 119억의 순매도와 서비스업 쪽으로 240억의 순매도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일단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의 리스크 이러한 부분을 조금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제 순매수가 전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만은 이 전기전자 쪽에 360억 순매수 그리고 금융업 쪽 중에서 이 보험업종과 서비스업종 쪽으로 이 순매수가 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 철강금속도 260억대의 순매수가 잡혀 있으면서 대체적인 이러한 그 대장주 성격의 종목들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매도하는 쪽은 화학업종 420억의 이제 그 순매도가 잡혀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화학 쪽도 이익 실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기관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을 이제 핵심적으로 집중 순매수하는 가운데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현대차, 현대해상, 호남석유 등을 매수하면서 현재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그러한 이제 매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라든가 삼성전기 이런 쪽을 이제 대거 순매수하면서 삼성엔지니어, 기아차, 삼성화재, LG 디스플레이 등을 순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오늘 상승률이 상당히 눈에 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금호전기 같은 종목들도 3%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근데 오늘 개인들이 뭘 가장 많이 사는가, 어떤 업종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가 보니까 오늘 지금까지 오르다가 눌림목 조정받는 것 같은 화학주를 많이 삽니다. 서울 바로 코앞인데도 별로 타이밍에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이제 적극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붙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인 매매 행태를 눌림목 조정이 나오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이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화학업종 쪽에 최근에 이제 정유사들 이러한 쪽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한 쪽으로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왕성하게 일어나는 오늘 뭐 GS 같은 경우 4.8% 하락, S-오일 같은 경우는 4%대 그리고 이 SK 이노베이션도 뭐 약보합대의 그 순매도가 지금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화학주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담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제 강세인 종목들의 이제 외국인 기관 이익 실현이 나오는 측면에서 개인 쪽에서 좀 붙어주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업종, 화학업종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가 현재의 저점 매수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건지는 하나의 그 이 시간적인 그러한 이제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러한 패턴이 맞다라고 본다 이러면은 지금 접근 전략을 펼치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 싶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2월달 뭐 이제 2월 1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이 영업일수가 이제 다 갔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영업일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다음 주의 그 옵션 만기 그리고 이제 금통위의 금리 결정 지금 현재 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에 직면해 있는 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물가 그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단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조금 이제 관점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 그리고 업종 자체에 대해서 오늘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전자 미국의 경기에
상승,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는 긴축의 영향,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제 수혜주, 이러한 업종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렇게 양분화된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전자 쪽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의 접근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옵션 만기와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에서 이제 보험주에 대한 트레이딩 매매 전략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번 주까지만 보더라도 제가 이제 종목 동부화재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루 만에 이제 손절 처리하고 이제 나왔죠. 일단은 포커스 자체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대장주 성격의 종목을 잡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조금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보험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올해 들어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통위 한 일주일 전부터 해서 이 탄력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트레이딩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이제 그렇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이 미국 시장, 해외 시장 동향을 살핀 이후에 적극적으로 조금 이 대처를 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IT주, 김영진 부장님께서도 굉장히 여러모로 좋게 보고 계셨었는데 IT주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의견 역시 주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종목이 담겨있는 포트폴리오 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최종 팀장님의 최근 5개 종목 새롭게 담겨져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IT 종목 3개, LG이노텍, LG삼성전기 중에서 특별히 오늘 한 3% 내외로 오르고 있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를 추가 매수하자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주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LED TV에 대한 업황,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센서스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바닥권을 좀 이탈하는, 탈피하는 모습의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의 흐름은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가격이 그렇게 만만하게 낮지는 않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현 시점도 충분히 분할 매수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합선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부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아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볼까요? 나머지 두 종목, 롯데쇼핑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가격대를 제시하시면서 또 매수해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자, 롯데쇼핑 43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 대기하셨는데요. 지금 이미 44만 3천 원.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유통주가 굉장히 약한데 롯데쇼핑까지만이라도 의견을 하나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롯데쇼핑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밑꼬리가 달린 하나의 이 소폭의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전히 기본적인 흐름, 펀더멘털이라든가 이제 밸류에이션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저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있었던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시점은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3만 5천 원 부분까지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의 43만 5천 원까지는 안 내려올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종목 자체가 44만 4천 원 정도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다음 주 월요일 부근에는 보합선 시작에서 양봉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인 패턴상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이제 실리는 부분, 그리고 이제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급감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이러한 쪽보다는 소폭 이렇게 눌림목 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현재 21선
빨간색 라인 부분까지 어느 정도 안착시키면서 끝나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낫겠고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구간, 눌림목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 이러면은 43만 5천 원을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마지막 매수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어디까지나 월요일 날 시초가 매수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4만 5천 원 정도에서 마감된다면 롯데쇼핑 장짱 열리자마자 월요일 날 아침에 시초가에서 공략하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최일종 팀장님 포트폴리오까지 점검 받아봤는데 오늘 혹시 오늘의 관심주는 없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관심주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연휴가 깁니다. 이 긴 기간 내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변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발 이제 체계적인 위험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러면은 현 시점에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있는 종목을 갖다가 조금 더 연구하는 쪽이 낫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종목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종목 연구하신 다음에 월요일 날 관심주가 또 어떤 거일지 궁금합니다. 이상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설 잘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곳 바로 이쪽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문자니까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오늘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에서 박현상 대리가 나와주셨고 제 오른편에는 HMBS의 김도영 팀장이 앉아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2080 정도에서는 마무리를 져줬으면 했었는데요. 설 앞두고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한 2시 넘어서면서부터 김동 팀장님께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셨는데 선물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네요. 프로그램 쪽도 매물이 많고 이제 근데 2월 첫 거래일입니다. 설 훅 지나고 나면 이제 벌써 중반에 들어선다는 느낌인데 2월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선물이랑 파생 쪽의 시향이야 팀장님께 잘 하시기 때문에 일단 현물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장 보시면 현대기아차가 이틀 연속 급락을 했고요. 오늘은 반등을 좀 있고요. 반대로 화학주들이 좀 오늘은 좀 빠지는 경향, 장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화학주들이 지금 밀리고 있고요. 개인분들 아까 통화했으면 아시다시피 개인분들은 지금 하나케미칼이든 LG화학 같은 화학주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보험주가 앞으로 금리 상승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상승 추세로 틀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나치게 상승장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주가 급락을 해가 다시 올랐다라고 하면은 상승장이지만 화학주가 다시 주도주가 다시 빠졌다. 조정이 얕을 거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이 무조건 좋다. 지금 2150 전고점을 뚫어서 더 갈 수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 코스피 종합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별로 안 빠졌습니다. 예. 기억을 해보시면은 어느샌가 1900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서서 드디어 2000포인트 시대가 열렸구나. 지금 2000포인트 시대 맞고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조정을 한다면은 60일선이 들어오고 있는 위치인 2000포인트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기존에 계속 투자 권유를 드렸던 혹은 방송에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주도주를 유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현대차가 4% 넘게 빠진다 그래서 오늘 2%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 계좌상에서 주도주만 매매하셨더라도
큰 손실이 나지 않으셨다는 거 확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저점 부근이 2000포인트 초반대, 즉 60일선이 걸쳐 있는 부근대에서 전 고점 부근이 2150포인트 정도까지 당분간은 2월장에서는 박스권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이 아직까지 2000포인트 넘어서고 있고요. 주도주만 매매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이룰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계속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주도주에 대한 매매 패턴 역시 견지하신 전략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요, 2월 박스권 전망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는 주도주 중심의 대형주도 가겠지만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중소형주 랠리도 살짝 보여질 것이다. 앞서 저희가 오늘 또 중형주가 흐름이 괜찮다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시장 부분에서 유동성이 확대됐다는 측면을 이제 파생 쪽에서도 한번 언급을 좀 해야겠죠. 작은 부분에서 풍부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쇼 커버링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될 수 있다는 시장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달 부분에서 조정 쪽으로 대해서 무게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확률 게임과 마찬가지겠죠. 이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최근 들어서서 10년과 20년 필두로 해서 2월 달에 분석을 해본다면 대략적으로 78% 정도의 2월 달에 하락장이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좀 하고 있다는 측면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 중소형주의 매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대형주 부분에서 눌림목 부분에 적당하게 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즉 오늘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정말 속임수 양봉이 아니라 제대로 다시 올라타고 있는 양봉인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좀 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현금 보유 비중을 60% 이상 확대해서 가져가자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올라가는 측면이더라도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정확히 확인하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했을 때 중소형주 부분, 특히 IT 부품주와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되는 것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에서 1차 벤더 쪽으로 매기 쪽으로 한번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경우 단기 급등 부분이 연출되고 있는 측면인데요. 이것은 업황 호조 부분에서 눌려 있거나 박스권에서 지루한 행보를 했던 것들이 에너지 응집 구간에서 발생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측면을 살펴봤다면 LED 부분에 대해서 설비 투자에 직접 수혜가 되는 종목들로 한번 매기를 붙여보는 것은 구정을 보내고 나서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IT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 여전히 사는 것 유효하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대리님에게 먼저 저희가 종목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002님의 종목이네요. 두산중공업 84,700원의 매수가를 형성하고 계시고 25% 정도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자, 어제 4% 급락했고요. 오늘 또 일어서지 못합니다. 2% 또 급락. 자, 지금 아랍에미리트 임용 계약 정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 왜 반등 못하는 건지요? 시장은 이벤트를 싫어합니다. 당연히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충분히 유동성이 많은 시장이고요. 주식으로 신규로 투입될 자금도 역시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 불구하고 굳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주식을 사겠느냐라고 좀 반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저 영업 일선에 있는 많이 상담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엄청나게 많이 전화가 오셨었습니다. 이거 지금 바닥이나 아니냐.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아까 팀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확인을 하고 사도 그때는 늦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발표가 어떻게 되었든 임용계약이든 아니든 일단은 지금 수주 상황 속에서 올해 두산중공업의 밸류상으로는 지금 예상한 수주가 나온다면은 지금 주가는 지나치게 저표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바로 사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84,700원에 주식을 매수하셨던 투자분께서는 일단은 손절의 기회를 어제 정도는 한 번 정도 좀 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서두에 이벤트가 싫어하는 시장, 즉 최근의 시장은 상승장인데 상승장 같은 경우는 밸류를 보는 것보다는 모멘텀을 보는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주가 앞으로 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모멘텀,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보험주의 모멘텀, 즉 모멘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승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맥락에서 지금 차트상으로 주가가 바닥이라 그래도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잠깐만 그려보자면은 만약에 여기 밑에서 바로 밑으로 빠졌다가
만약 뉴스 발표가 나와가지고 다시 급격하게 돌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네. 한동안 발표가 안 나게 된다면은 계속 지리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럴 때 투자 전략은 수급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두산중공업의 모멘텀을 제공했던 것은 지금 저기 화살표가 보이시는 기관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즉 기관이 많이 들어야 두산중공업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처럼 계속 주식은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간이 순매수로서 최소 10만 주 이상, 이틀 이상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살 때는 다시 차트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차트가 윗방향으로 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즉 기간 메이저 투자가들이 두산중공업 이제 이벤트 끝났다. 다시 사자라고 확인하시고 그때 사시더라도 늦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다른 좋은 주식들 많은데 지금은 물 타셔가지고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이벤트 끝나시고 확인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있습니다. 더 여쭤볼게요. 네. 짧게 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안 들어오는데 더 빠져요. 그러면은 손절을 그래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 부분에서 보면은 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가 지금 6만 원대 중후반대 가격입니다. 예. 만약에 그게 그 모멘텀이 꺼지게 된다면은 밑으로 하방 경직성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밑으로 열어놓고서 만약에 지금 7만 6천 원에서 5천 원대 사이가 강하게 기관이 매도를 치면서 빠지게 될 때는 기관들도 로스컷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로스컷 하셔가지고 다른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아주 길게 두산중공업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관의 매수 컴백 시기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급락하고 있는 한 종목에 대해서 문자가 2개나 들어왔네요. 1516님의 종목 그리고 0924님의 종목입니다. DMS 지금 12,600원에 20% 갖고 계신 분 그리고 12,100원에 30% 갖고 계신 분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하신 두 분이신 것 같은데 오늘 거의 한 7%대 급락 왜인지부터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왜인지 부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급락 부분에서 급하게 한번 찾아보니까요. 네네. 일단 31일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옛날 우리 고려시대로 언급한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에서 그 키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장부가치상으로 실제로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1,600억 규모의 손실, 키코 손실이 발생된다는 언급이 좀 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일단은 내용 부분에서 파악을 한다면 작년에 재무제표 쪽, 즉 서류상으로 장부가치에서 이미 반영을 좀 했다라는 언급이 좀 있습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 시장 부분에 대비했을 때 회사에서 바로 공격적으로 다시 정정보도 부분을 언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아직까지 어디가 진실인지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DMS 동사 같은 경우는 세정 장비 업체로서 해서 현재 반도체 쪽과 LCD 부분에 대해서 업황 호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투자 수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시장이 어수선하고 어려움이 좀 발생되고 있는 측면에서 단기 급락 부분에 대해서 쇼커버링이 발생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지만 일단은 키코 부분에서 1,600억 손실 여부가 진짜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작년에 장부가치 부분에서 500억 규모로 해서 실제 반영 부분에서 재무제표로 적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측면에 갑자기 찌라시를 비롯해서 루머로 돌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인 투매성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현재 수급적인 측면은 기관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 네. 그런 측면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좀 두려우신 부분이 있겠죠. 구정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뉴스가 어떻게 언급이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만약에 단기 급락 체비를 봤을 때는 일단 지지해야 될 형국에서 이탈을 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차트가 바로 주봉 차트인데요. 이 측면을 봤을 때 단기 급락 부분에 대해서 재차 동시호가 부분에 종가 부분으로 올라갔을 때 11,300원을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 안착을 한다면 단기적인 투매 물량 부분 같은 거는 소화를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일단은 우리가 좀 길게 한번 봤는데요. 단기적인 저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일단은 대략적으로 9,000원대 부분에 대해서 단기 저점을 형성한 뒤에 단기 고점 부분에 대해서 일단 13,000원대를 형성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앞에서 주봉에서의 얘기한 것 같이 일단은 일봉 상에서도 60주선의 11,300원 부분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 쇼커버링에 의해서 뉴스발로 해서 급락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재차 다시 올라온다는 점으로 한번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불확실성 부분에서 루머로 돌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라는 점, 적정을 받고 나서 일단 들어왔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목표로 할 때 일단 13,000원대 후반대를 한번 필두로 하면서 우리가 최종 저점에서는 대략적으로 9,200원대 부분에서 손절 라인을 잡아오면서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 고점까지 다시금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DMS 들고 계신 분들 종가 기준으로 현재가네요. 11,300원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두 분 1516님, 0924님의 저희가 종목을 봤고요. 계속해서 6910님의 종목 한번 볼까요? 현대 HCN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뭐 나름대로 얼마 전에 얼굴을 내민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죠. 4,215원에 사셨고 4% 비중, 뭐 40%인데 0을 빠뜨리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 2,475원입니다. 지금 4,200원대 사셨는데 2,400원. 공모가하고는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너무 빠지고 있어요? 걱정됩니다. 진단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일단 네. 빠지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지금은 일단은 모멘텀적으로 이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종편 사업자 선정에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난주 뉴스 때문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걸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수급 살펴보기는 좀 쉽습니다. 수급 좀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23일 상장된 이후에 23일에 상장을 했는데 그날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을 좀 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산 단가가 얼추 지금 보시면 3,000원대 중후반대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오늘서 물량이 나오는 가격은 2,475원. 즉 며칠 전부터 다시 수급 화면 살펴보시면은요. 며칠 전부터 외국인들의 손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로 철저하게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다가 지금 안 좋은 얘기, 즉 종편 사업자 선정에 의해서 현대 HCN이 물론 4분기 실적은 좋았으나 앞으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물론 현대 HCN의 관계자 얘기로는 이거는 단기간의 악재의 진화일 뿐이고 절대 큰 수익성의 변화, 롤모델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손절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규 상장주들은 전 저점에 대한 혹은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을 알 수 없는 형편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회사가 다음 분기 실적이 나와야지 그 다음 밸류를 산정한다는 목표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실적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스컷만 지금 계속 나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예, 증권업계에서 제가 처음 신입사원 때 배운 것을 기억을 더듬어 말씀을 드리자면요. 신규 상장주가 물량이 풀리면서 다시 차트가 돌 때는 최소 6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장기적인 투자자분들에서는 지금 뭐 손절이라든지 혹은 물타기는 전혀 아닐 것 같고요. 네. 아까 뭐 두산중공업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뭐 외국인 기관 수급 주체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에 들어가신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액션도 취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락이 계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밑으로 하방 경직성은 전 차트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끝나느냐가 외국인 물량 소화가 끝나느냐가 그것이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이 반대로 다시 사줘야 되는데 그 사주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물타기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중간에 수익이 난 부분을 현대 HCN에 대한 주소를 계속해서 줄이시는 전략이 일단은 가장 유효해 보이는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대 HCN 회복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이 회사 실적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 무엇보다 자꾸 던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조금 안타깝네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407님의 미래나노텍 한번 볼까요? 자, 지금 15,650원에 매수하셨고 30% 정도 비중. 뭐가 궁금하신가 보니까 조금 더 사도 됩니까 하셨네요. 네, 일단 미래나노텍 그러면 조금 더 매수 가능하겠냐?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중소형제 쪽에서 부품 섹터 부분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향후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많이 실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조금 후발주자이긴 하지만요. LED 조명 시장의 진출을 좀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측면에서 LED 조명 같은 경우 그 시장 부분의 규모가 캐파가 현재 파일을 1이라고 뒀을 때 그 캐파의 확장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5배수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례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광학 필름 부분에 대해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 측면에 3M 부분에서 독점적인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 가격 인하 경쟁까지 겹치면서부터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지금 실적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좀 두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신화 인터텍과에 대해서 특허 소송이 이제 종결됨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라는 점. 그리고 하지만 그런 측면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미래나통은 공격적인 선두 주체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차트 부분에서 횡보했던 부분이 좀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돌파하긴 여부보다는 수급 부분에 됐을 때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됐는데요. 밑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잡히고 있는 신용잔고 부분입니다. 신용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단기적으로 강한 돌파를 하지 못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하셨던 가격으로 살펴봤을 때면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봉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다라면 단기 고점에서 14,600원까지는 강한 매기가 좀 붙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11,500원 부분에 대해서 저항대, 즉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바닥 따지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측면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저점 부분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 대략적으로 지금 살펴보니 한 8,400원 정도는 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래나노텍 일단은 조금 지지가도 얘기를 해 주셨었고요. 저희가 지금 한 9,000원대 있는 미래나노텍을 봤었는데 일단 전 고점 부근까지 오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자, 두 분의 전문가 오늘 관심주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 박현상 대리님께서 목표가에 오늘 막 도달한 지난번에 얘기했던 관심주 중에 하나가 있어서 AS를 짧게 좀 받아보고 관심주까지 공개 받아보죠. 대우인터내셔널 오늘 39,000원 갔는데 앞으로 인플레 얘기 계속 나오면은 더 갈 수 있다라고 해요. 목표가 더 올리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최근에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상승장에서는 모멘텀 혹은 논리만 맞으면 그 주식은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도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이슈 자체는 단기간에 꺼지지 않을 이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분명히 수익이 내고 나올 수 있는 주식이라고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역시 그때와 지금이나 논리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 39,000원 그때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일단 전고점 부근이 일단은 47,000원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역시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돌파를 상승해서 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일단 일부 정도 물량은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나머지 물량 50% 정도는 들고 가셔가지고 전고점 부분까지 수익을 좀 극대화하신 전략이 좀 가장 낫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금융 추천주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가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네. 동국제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내용 측면에서 스크랩 가격 상승 때문에 봉연강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봉연강 가격 상승, 즉 제품 마진이 기대된다는 일단은 좀 모멘텀적인 플레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진 후파운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수익성이 확보가 예상될 수 있다는 내용 CG에 적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추천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은 기관이 파는 날은 외국인이 들어오고요. 외국인이 파는 날은 기관이 들어오고 좀 안정적으로 수급이 받쳐지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역시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로는 지금 바로 가격 36,000원 가격대에서 35,000원, 즉 21선 가격, 5일에서 21선 가격이 있는 35,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권유해 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로는 증권사 공통된 의견이 42,000원에서 45,000원까지 목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할인을 시켜가지고 일단 4만원까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로는 전 저점 부근인 32,000원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현상 대리의 오늘의 관심주는 바로 동국제강이었었고요. 우리 김동훈 팀장님께서는 어제 얘기하셨던 고형 AS를 해주신. 네, 일단 고형 짧게 말씀 좀 드리면요, 신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 즉 독과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때 비메모리 증설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며 일단 17,000원에 대해서 지지가 강하게 된다라면 강한 상승 모멘트로 단기 고점 목표가에 2만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손절가는 짧게 잡을 건지 시장 대비했을 때 16,000원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16,000원보다 조금 더 낮은 부분, 즉 대략적으로 14,700원만 지지를 한다면 재차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시장 대비했을 때 우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부분을 안고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주 부분에 대해서 고용 부분에서 짧게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오셔서 또 고용에 대한 코멘트 추가적으로 더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에 대한 관심주는요, 동국제강과 고영이었습니다. 두 분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자, 2월 첫 거래일 지금 동시호가에 들어갔는데 2,080은 고사하고요. 플러스 마감 못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후장 막판에 많이 현물을 던지면서 매도 강도를 키웠고 프로그램 매물도 3,500억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전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